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지막 아이고, 뭔가 정리의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먼저 강의하신 분 입장으로서 조언이나 국장님 안녕하세요. 생각하신 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꼴찌할 것 같아요. 어떤 주안점을 주시고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나중에 공직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도움될 만한 그런 강의가 되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후보님, 눈이 빨갛습니다. 설마 우셨어요? 울다니? 그런 건 아닐세. 에이, 울고 계신데요. 무슨 일입니까 대체? 아니, 나랑 같이 대학 다녔던 김투표 있잖아. 그 친구도 이번 선거에 나오는데 얼굴 좀 볼 겸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애가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거야. 정말요? 무슨 일 있으셨대요? 그게 있는 돈을 선거 비용으로 다 쓰고 나니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 선거 비용 어차피 다 보전되잖아요. 김투표 후보님이시면 유력한 후보인데 당선되시겠죠. 아니라도 15% 이상은 득표하시겠죠. 아니, 나중에 보전되는 건 보전되는 거고 지금 애가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있다니까. 에이, 거기도 전자레인지 있을 텐데 데우기 귀찮으셨나 보죠. 아니 오보자, 어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 수 있나? 정말 실망일세. 에휴, 김투표님보다 지금 후보님 상황부터 걱정하세요. 후보님이야말로 전액 보전받기에는 지금 간당간당한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선거 비용의 보전과 보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어요. 선거 비용 보전. 후보자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선거 비용 보전 어떤 거냐? 일단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후보자라면 일단 출마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선거일 후에 청구를 하면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 이게 뭐 자기가 당선되자고 하는 건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돈을 돌려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원서를 접수하는데 보통 인지를 붙이죠. 그걸 원서 접수를 하려면 전용료 5천만 원을 내시오 하면 일단 쫄잖아요. 아, 내가 이거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5천만 원을 내고 시작해야 돼?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가서 실현시켰을 그 국가적인 정책과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이게 국가적인 미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험 생활 또는 시험에 응시하는 기회를 접음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정도는 뭐 간단하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경쟁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더 쉽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변하게 되는 그 국가적인 가치하고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갔을 때 그 대변하게 될 가치하고는 국가적인 미래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 사람들 5천만 원을 내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세금 아깝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전, 선거비용 보전. 근데 만약에 누구나 그냥 다 응시를 하고 그 돈을 다 돌려준다 그러면 믿자 본전에 다 한번 해보겠죠. 그러면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배리어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증명을 해라. 그래서 당선됐다.
우리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들에 있어서 보면 당선됐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후보자잖아요.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데 선거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 근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액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망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효투표에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유권자들이 한 15% 이상이 이 사람 능력과 자질이 충분해 라고 인정했으면 이 사람은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당선이 되지 못했더라도 낙선했더라도 이 사람은 다음 기회라도 한번 노려볼 만한 사람이다 해서 전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대신 그냥 15%딱 이렇게 끊으면 14.9999%를 득표한 사람은 한 표 차이로 전액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반에 10% 이상만 득표를 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해서 15% 미만 10% 이상이면 반액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10% 15% 막 이게 안 외워져 가지고 여기에 집착, 숫자에 집착하다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각각 독립적입니다. 당선된 사람은 14% 아니 7%로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사람이니까 전액을 주는 거예요. 반액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선거들은 받고 그런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는 보통 정당에다 투표를 하는 거고 정당이 후보자 명부, 단일 명부에다가 후보자들 쭉 적어가지고 하나의 명부를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당선인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주게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50% 보전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단지 전제 조건으로 회계보고를 했었어야 되고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나 거기다 썼는데요? 이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회계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적법한 비용, 위법 막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인데 위법 행위를 자행했어요. 보호 가치가 떨어지죠. 위법한 비용들은 보전을 하지 않고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왜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자신 주민들의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전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행위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보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법행위 또는 기부행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반칙을 한 거, 어쨌든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급한 거, 위법한 수당실비, 그리고 벽보 공보를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정정하는 거. 원래 벽보 공보는 제출한 이후에 수정을 할 수 없지만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정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권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가 정정하는 비용, 이거는 귀책 사유가 후보자한테 있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죠. 내가 여기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회계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회계 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허위 보고를 했어. 보고를 하지 않았어. 영수증도 없어. 그러면 해줄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명목과 실제의 차이. 만약에 후보자가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공짜로 썼어. 실제 들어간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겠죠. 또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내가 유세차를 하나 빌렸는데 실제로 유세차가 다른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이 유세차를 쓰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공보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들었어. 뭔가 리베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통상 가격을 초과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너무 디테일하긴 한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념상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앞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따로 뽑아놨어요. 이 부분들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우리가 선거비용 보전제도라는 선거공영제를 취하고 있는 게 선거 비용이 겁나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 후보자가 나올
넣지 못하는 거를 막자 이런 취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예비후보자도 능력과 자질이 있는데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이 예비후보자 활동을 하는 건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앞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근데 예비후보자 것까지 다 보전을 해주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도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예비후보자 때부터 벌써 어차피 나 나중에 보전 받을 건데 뭐 하고 막 써버리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이 되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행정적인 경비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런 어떤 개념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비후보자권은 빼고 후보자 때 선거운동 기간에 썼던 것들만 보전하도록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고,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휴대전화 통화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거 때가 되면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라는 걸 설치해요. 딱 선거운동 기간에만 유권자들의 집이나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해서 우리 후보자 좀 찍어주세요 하는 임시전화를 가설하는데, 이런 것들은 딱 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게 분명하죠. 근데 휴대전화는 보통 우리 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선거운동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어디 있어? 그래, 무슨 사거리에 있다고? 나 그리로 갈게. 이런 통상적인 통화를 하는데도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통화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냥 우리 기본요금 통으로 하는데. 그래서 휴대전화 통화료는 원래 제외돼 있어요. 우리가 선거사무소 유지비용 중에 뭐 전화료 이런 게 선거 비용이 아예 아닌 것처럼 비슷하게 뭐 유선전화처럼 휴대전화도 원래는 보전을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한테 선거운동 전화를 막 하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또는 항의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후보자나 배우자나 이렇게 선거 캠프의 대표자급의 사람들은 그 선거운동 기간에 쓰는 별도 번호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우리 선거 사무소에 유선전화, 임시전화 설치하듯이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선거 비용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선거운동용 핸드폰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전해 주겠다. 선거운동에 쓴 게 확실하니까. 라는 차원으로 휴대전화 통화료는 원래 안 된다. 근데 이 한정적인 사람들이 쓴 휴대전화 통화료는 보전을 해준다. 이 두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보전해서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런 같이 선거 공영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건데,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일단 자기 비용을 쓰고 선거 이후에 청구를 하면 돌려주는 개념인데,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비용이 있어요. 부담 비용이라는 건 후보자의 당선, 낙선하고 관계가 있긴 하죠. 후보자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또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적인 의미가 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벽보 공보 첩부 발송 비용. 우리가 선거벽보 보통 선거 때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시나요? 학교 담벼락 같은 데 붙어 있는 거. 그 후보자가 각자 와가지고 막 자기 벽보를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거 공보, 우리 각 가정으로 오는 공보 같은 경우에 선관위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준단 말이죠. 후보자들이 각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뭐 이렇게 벽보를 후보자가 직접 붙이는 나라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일괄 선관위가 받아서 붙여주고 보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것도 선거에 따라서 선거방송 토론, 후보자가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토론의 장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정경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송 토론이나 정책 토론. 정책 토론은 뭐냐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 임기 만료 선거에 출마를 시킨 정당들이 어떤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유권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토론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방송으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점자형 공보, 정책 공약서 같은 경우도 어떤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보다 후보자의 정보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다 공적인 성격들이죠. 활동보조인 수당은 반대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후보자, 이건 유권자들을 위한 거라면 이거는 장애를 갖고 있는 후보자가 예를 들면 거리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명함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목발을 짚고 있어야 돼요. 보통 계속 나눠주려고 하면 명함을 한 200장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장애가 없는 후보자들에 비해서
좀 기회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거사무원 외에 이 내 손을 대신해 줄 사람, 명함을 들고 명함을 나눠줄 사람, 그럼 후보자는 악수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사람을 따로 둘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일을 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 그다음에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나 개표가 공정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선거, 어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 두 가지. 항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맥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잘 모르고 생각하면. 정책 토론은 각 정당들의 정강 정책이 어떤지 유권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서울시에다가 부담을 시키겠어요? 부산시에다가 부담을 시키겠어요? 딱히 지자체 하나에 귀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근데 활동보조인 수당은 장애를 갖고 있는 후보자가 명함 돌리는 업무를 대신해 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후보자는 결국은 당선이 돼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될 사람이라서 사실은 그 수혜가 지자체에 돌아가는 거긴 맞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입법적인 배경이 있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008년쯤이었을 텐데 국회의원 선거에 장애를 갖고 있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선거운동할 때 명함 돌리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보조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당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하면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도 차이가 날 거고 지방 재정보다는 국가가 좀 더 담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은 지자체 부담하는 거지만 아예 국가가 부담하게 해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지자체 각각이 그 어떤 후보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더 쉬운데 국가 예산은 사실 국회의 어떤 예결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굉장히 더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비 후보자 때를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입법자가 볼 때는 아니 명함 돌리는 거는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사실 유세하러 다니고 예비 후보자 때 명함 돌리는 게 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 이걸 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약간 좀 옥신각신이 있다가 약 5년 뒤에 2015년쯤에 그러면 예비 후보자 때 활동보조인 수당도 국가가 부담해. 이렇게 아예 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규정했으니까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 그리고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다는 거까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부담 비용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조금 부수적인 논점인데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거법에서는 후보자마다의 선거운동에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사무원 수를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고요. 선거별로.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에 차이가 생겨버리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라도 더 많이 쓰려고 또 수당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될 거고 그래서 숫자를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 실비를 지급을 해도 된다. 근데 이 숫자를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당 실비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 실비를 지급을 못하죠. 근데 여기서도 딱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다 뛰게 돼요. 그 사람들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소속돼서 뛰거나 그럴 때 정당 유급사무직원, 정당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고 보좌관, 비서관, 비서도 역시 국회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수당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몸은 캠프에 이렇게 소속돼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2번 받으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당은 못 준다. 그냥 실제 들어가는 여비나 이동은 해야 되니까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사무장 사무원 같은 경우,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일 전 20일부터 이틀 동안 20일, 19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한 5일 정도가 기간이 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벽보 준비하고 공보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그때는 선거사무장 사무원들이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다 선임 신고가 됐지만 사실상 이 5일 동안의 기간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수당실비를 지급하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보자 등록 기간 개시일부터 그러니까 선임신고가 돼서 선거 기간 개시일 전,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에는 수당도 지급하지 마라. 왜냐? 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호 가치가 좀 덜한 항목들, 후보자 위법행위라든지 회계 보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전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 좀 더 징벌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보전해 줄 금액에서 더 깎아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시면 회계보고를 아예 안 했다. 이거를 보전해 줄 근거 자체가 아예 없다. 회계보고서 자체가 안 들었다. 그러면 전액 보전해 줄 금액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위법행위로 인해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유죄가 확정이 됐다 하면 그리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자들 간의 형평을 위해서 이만큼만 써 했는데 이 비용을 초과해서 썼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보호해줄 가치가 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 그리고 어떤 위법행위에 들어간 금액의 2배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죄가 확정되는 건 보통 어때요? 선거 끝나고 막 한 6개월, 1년 뒤에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이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끝나고 60일 안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만약에 유죄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선거관위가 고발을 했다거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거나 하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이 2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다가 유죄 판결이 나면 그 금액은 그냥 이렇게 보전 금액에 삭감하는 거고 만약에 무죄가 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배 미보전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규정이 들어왔냐면 원래는 여기까지 있다가 우리 기부행위를 하면 100만 원 아래쪽으로는 받은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50배 과태료 최고 보통 한 30배에서 10배까지. 그러면 50만 원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이 최고 2,500만 원, 250만 원 막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후보자는 그냥 기부행위 금액만 깎이거나 아니면 기부행위 금액의 2배, 100만 원만 깎인다.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은 사람은 500만 원 냈는데 후보자는 100만 원만 깎인다. 이러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전할 금액에서 5배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5배까지. 이런 개념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과태료를 안 받았다.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또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미보전할 이유가 없겠죠. 이 과태료 받은 사람하고 균형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과태료를 안 받았으면 5배를 미보전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빠진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시나요? 걱정이 많으시군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실력을 점검해 보시면 좀 더 자신이 붙을 겁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라떼는인가요? 다 푸셨나요?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어떤 파트가 제일 어려우세요? 부담 비용에서 국가 부담은 좀 기억이 나시던가요? 그 부분이 제일 헷갈릴 텐데.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선거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지자체장 선거에서 인구수를 고려하나 대통령 선거에서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선거에서 인구수를 고려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내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대상이 한 명이라도 더 늘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1번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2번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기 이름을 알리는 목적도 일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활동보조인 수당, 선거방송 토론위원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말씀드렸죠. 입법 배경 말씀드렸고요. 다른 문제의 정답하고도 같이 나왔네요.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을 겸할 때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는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맞추셨네요. 자, 문제 2번. 선거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이 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비후보자 선거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에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이걸 그냥 자기 전화기로 쓰게 되면 안 주는 게 맞는데 자기 전화기로 쓰면 유권자들한테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별도 선거운동 기간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막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는 보전을 해준다고 그랬죠. 보전받지 못한다? 틀린 질문이고요.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설치 유지 비용 그 자체가 뭐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물가 변동률을 감안할 수 있다고. 2004년도에 개정된 법이 그대로 오면 물가 변동률을 반영을 못하고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는 보전받는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보전과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A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갑이 사망한 경우 당 15%가 넘지 않더라도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는 전액을 보전한다고 했죠. 근데 A 광역시장 선거,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지방선거에서도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담 비용 쪽에서 틀렸고요. 자치구 B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이 선거 공보를 정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 후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거라서 보전 안 한다고 그랬죠. 보전한다. 틀린 질문이고요. C 광역시장 선거에서 후보자 병의 활동 보조인 수당과 실비. 지방선거에서 활동 보조인 수당 실비지만 이거는 활동 보조인이라는 개념이 법에 들어올 때 국가의 부담으로 하자라고 입법자가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자체, 지방선거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에 금지되는 2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상대방이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은 상관이 없고요. 기부한 금액의 5배를 보전할 금액에서 깎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5는 100만 원을 이를 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꽤 복잡한 문제였어요. 마지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부담한 선거 비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실제 지문을 접하면은. 그래서 정책 토론회, 이렇게 특정 지자체가 부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당의 정강 정책을 알리는 거, 그다음에 어떤 입법적인 배경 때문에 활동 보조인 수당 실비는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과 리을 활동 보조인 수당과 정책 토론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3을 맞추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강의에 걸쳐서 우리 기부행위와 선거 비용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성과 그대로 발휘하셔서 뜻하신 대로 공직에 잘 임하시고 저는 다음에는 화면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